그런데 오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복귀 길도 터준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대위 개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합류할 가능성은?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할 책무를 지닌 분이 이준석 대표라고. 그 이상의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조건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선대위에서 제가 활동하면서 있었던 개선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제가 재언한 것이고 많은 분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론인들께는 죄송하지만 따로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후보가 일정 전면 진단해냈는데요.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후보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오늘 많은 고민을 하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도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시점별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하루가 너무 깁니다. 예.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직책을 내려놓는다는 속보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내용이잖아요. 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원탑으로 거의 전권을 쥐다시피 하는데 이준석 대표도 이준석 대표 의견도 듣겠다. 여기까지가 꽤 중요한 뉴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선대에 다시 복귀하겠다는 것인지 불투명했는데 저는 오후 상황의 지금 의총 결과를 보면 아마 이준석 대표 이 상황 자체는 이미 구문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준석 대표는 당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의원들한테도 지금 불신임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선대위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일을 한다고 한들 과연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이미 신뢰가 다 떨어졌는데 더군다나 지금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퇴한 이게 뭐냐면 결국 이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좀 전에 의원총회 결의가 나왔지만 모든 당직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단 이준석 대표가 그럼 자신 혼자만 가지고 있나요? 그럼 왜냐하면 당대표가 모든 책임을 결과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사퇴하는데 당대표 나 혼자만 계속 당대표를 갖고 있으면서 계속 내가 선거를 하겠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자면 김종인 위원장의 오늘 오전 정도의 어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야기와 오후에 지금 의원총회 등등을 거치면서 의원들의 격분한 상황들, 그다음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라는 걸 비춰봐서는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구정차장.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어쨌든 정리를 좀 하자면 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만약에 여기 일단 애초에 예상 말고도 다시 전권을 잡고 네. 거의 원톱 중심으로 간다라면 이준석 대표의 복귀 혹은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는 좀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 가정이 맞다면. 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개편하는 그 전권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준석 당대표가 이 선대위에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있거든요. 2030의 이 떠나는 그 민심을 지금 되돌려야 되는 것이 상당히 좀 급선무인데 이준석 대표를 여기에서 사퇴시킨다. 이렇게 되면 2030은 누가 그 지지를 끌어오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원톱으로 선대위를 만들어 놓는다면 이준석 당대표가 자연스럽게 선대위에 복귀해서 윤석열 후보처럼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는 대선 승리를 위한 드림팀을 다시 짜자. 이게 세 사람이 힘을 합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를 만약에 지금 내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다면 저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만요. 지금 속보도 잠깐 나왔다가 지나갔어요. 이거는 저희가 속보에 대한 진위 여부, 신뢰 여부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추가로 크로스체크,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간에 어떤 의견이 있는지 좀 더 진중하게 천천히 접근하기 위해서 속보가 잠깐 나갔다가 뺐습니다. 속보 안 읽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김종인 국장.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뭔가 정리가 좀 안 된 듯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금 의원총회든 혹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입장이든 그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메신저조차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약간 정제되지 않은, 누가 어디까지 그만뒀고 누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조차도 지금 확실히
오늘 매듭이 안 지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오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이게 이양수 대변인이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현재 이 시간 이후로 후보의 어떤 활동을 그만두겠다라고 하니까 후보가 행사를 하다 말고 이게 뭐지? 라는 식의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칩거를 하면서 그 의원총회가 열리고 거기서 긴박하게 무슨 그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거기 이때 윤석열 후보도 내가 여기서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핵심이 된 게 김종인 위원장의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아마 최초의 이제 의총이라든가 혹은 후보 본인의 생각은 김종인 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나갔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김종인 위원장 당사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또 두 분이 이제 김종인이나 윤 후보가 서로 전화를 하거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떻게 조율이 될지 사실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막판까지 어떤 식의 엎치락뒤치락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그 선관위, 그러니까 선대위 내부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거 아니냐. 더 이상 같이 갔다가는 나중에 또 이게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혹은 보름 앞두고 또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선거 끝난다라는 이런 목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손절을 한다면 분명히 비난이 쏟아질 것이고 아마 지지도의 하락이 있을 거지만 나중에 위험 부담 그때 폭탄이 터지는 것보다는 지금 터지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서로 오갔을 만큼 지금 이 윤석열 캠프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 그리고 국민의힘 당은 굉장히 어수선한 그리고 복잡한 그런 혼란의 와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혼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관측과 이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맞아요. 이 그 혼란을 매듭 지을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 카메라 앞에 서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이 됐고 선대위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인적 쇄신의 폭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후보로서의 어떤 결단과 결심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 외에는 지금은 김종인의 거취, 이준석의 거취 이것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을 혼란을 빨리 극복하려면 윤석열 후보가 최종 결심한 자신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이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뉴스탑10에서 국민의힘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는 속보를 실시간으로 각 주인공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뉴스탑10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본인 직책을 던진 것에 대해서 부인한 이 관련 속보였는데 저희가 이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히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 소식은 전해지는 대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거취 부분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성 표심을 잡겠다면서 윤석열 후보 직속의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영입된 신지혜 전 대표가요. 오늘 본인이 국민의힘의 새시대 준비위원회에 합류한 지 2주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한길 위원장도 사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후보님을 뵙고 후보님께서 여성 폭력을 해결하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좌우를 넘어서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경로로도 선대위 관계자나 아니면은 실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사에게 신지혜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언론인들도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그만둔 분들 많은데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도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글을 남기고 본인이 사퇴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시청자분들이 여전히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본인은 사의 표명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있나요? 예, 그대로입니다. 본인은 사의 표명 부인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러면 저희 스튜디오에서 예측하기로는 뭐 속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 부분이네요. 그러면 앞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분명히 총괄선대위원장 포함해서 그렇죠. 직을 다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본인은 사의 표명을 안 했다라고 했으면 네. 대변인이 발표를 잘못한 겁니까? 그는 각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사의 표명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지금 총괄선대위원까지 넣었단 말이에요.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누구 뜻을 따르겠습니까? 일단 당 지금 후보의 어떤 뜻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 어떤 양측에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김종인 위원장을 제외하고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황도 후보의 뜻과 김종인 위원장의 뜻이 대립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상황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아직까지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 그런 용어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어떤 그런 면도 있어요. 이게 그냥 친위 쿠데타적인 그런 측면도 솔직히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후보의 이 허락을 득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선대위 전면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후보가 아니 왜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정권으로 하겠다. 하니까 후보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느꼈을 수가 있는 거죠. 아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양수 수석 대변을 통해서 다 나가라. 내 뜻이 아닌데 왜 지금 선대위를 개편하느냐.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그거는 내가 후보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냥 다 하는 거다라고 나는 표명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우리 대치 상황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메신저, 그러니까 대변인이 발표를 잘못했다기보다 했을 수도 있고 이양수 대변인,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 생각에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나가라 라고 발표를 해버렸는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얘기를 못 들었고 혹은 나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사의 표명 안 했다. 이 대립 상황일 수도 있단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양수 대변인이 아니 그 중대한 문제를 예. 그걸 누구한테 컨펌을 받고 발표를 하겠습니까? 결국 후보한테 이야기를 듣고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표명 안 했다. 예. 라고 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측면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복향 대변인님이 저희 뉴스타텐 첫 출연이신데 좀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무리 상대당 얘기더라도. 예, 좀 뭐 논평을 좀 해주신다면. 예, 상대당 이야기라서 제가 참 끼어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윤핵관 이준석의 갈등 그리고 신재와 이준석의 갈등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사실 후보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인데 아하. 현재 이제 지지율이 주춤하면서 빨간불이 켜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나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를 철없는 정치 모르는 이런 꼭두각시 취급하는 이런 말들이 사실 후보와 후보 주변 사람들을 자극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양수 대변인이 김종인 총괄위원장 포함해서 일괄사퇴다라는 것은 후보와 선대위의 공식적인 진심이 담겨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나까지 나가면 내가 나서서 이준석 대표 문제도 해결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는 그런 의견의 충돌이 보여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이게 뭐 쉽게 진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얼른 진정시켜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정책 대결과 민생 대결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예. 지금 윤석열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알겠습니다. 카드를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희 뉴스탑10 준비된 주제가 이어서 줄줄이 있는데 속보가 언제 터질지 몰라서 주제를 바로 바꿀 수도 없고 저도 참 난감합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정확한 사실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본인이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던지지 않았다. 혹은 누군가의 얘기로 사의를 표명할 생각도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세 분의 취재 경력을 포함하면 대략 80년 되잖아요. 김종혁, 이현종, 구자원. 그런데 물론 뭐 저도 앵커 경험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뭐 10년 가까이 하면서 저도 이런 경우를 처음 봐서요. 김종혁 국장,
결국 지금 속보로 되면 저 얘기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가장 최대치 내용이 아닐까. 만약에 지금 속보대로라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물러날 생각이 없고 윤석열 후보는 여기 예측컨대 이양수 대변인의 말을 빌어서 총괄선대위원장도 나가라.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 수습이 되겠습니까? 아니, 수습이야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를 들면 아니 후보를 위해서 총괄선대위원장이 있는 거지 총괄선대위원장을 위해서 후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두 분이 충돌을 한다면 결국은 그리고 이미 보도가 국민의힘 쪽의 어떤 자료를 통해서 이분이 나가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무르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게 지금 이 국민의힘 선대위가 얼마나 이게 혼란 속에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여실히 드러낸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로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본인의 주도하에 이것에 대한 만약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그대로 임명하면 다시 재신임을 하면 재신임한 대로 그리고 그게 아니면 아닌 대로 국민 앞에서 내가 어떠한 이유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것들을 밝혀야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 않은 과제겠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오후의 상황을 보면 제가 아까도 쭉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후보의 어떤 좀 개인적인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계획되지 않는 일들이 좀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발언 하나하나가 이제 서로의 어떤 자극을 굉장히 하면 원래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첫 생각은 뭐냐면 후보 손에 피를 묻히게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렇다면 모든 상황을 책임을 지고 일단 선대위는 정리를 할 테니 왜냐 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후보가 책임을 지게 되면 후보가 사람을 잘라야 되고 이런 모습을 비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판단에서 내가 선대위는 정리할 테니 그 다음에 윤 후보는 거기에 따라서 따라오면 된다. 이제 그 이야기가 내가 비서장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갔는데 문제는 그걸 못 들은 거죠. 이 윤석열 후보는. 갑작스럽게 행사하다가 그냥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함께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다 모셔온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 사람들을 다 사퇴시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인간적 관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서 이건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안 되겠다. 결국은 본인은 그러면 다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전부 다 사퇴를 하고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치라는 게 대안이 있어야 일단 뭘 하는 거 아닙니까? 기분상 같아서는 뭐 싹 다 나가고 하면 좋죠. 그럼 내일부터 어떻게 할 겁니까? 당장 내일부터 그러면 아무 일정 없이 그냥 뭐 본인 혼자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판단에서 김종인 위원장도 뭔가 좀 사태를 쿨다운하기 위해서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좀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몇 가지 말을 더 덧붙였습니다. 스스로 사의 표명한 적이 없고, 그대로네요. 사의 표명한 적 없고 그 앞에 또 추가 설명이.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총괄선대위원장 유지 여부는 내가 판단한다. 내가 판단한다. 내가 판단한다. 구자홍 차장. 네. 저 얘기는 네. 자기는 본인 전권이 있으니까 네. 뭐 이게 단순히 뭐 그 국민의힘 대변인의 브리핑 잘못된 해프닝이든 뭐든 네. 본인이 물러날 땐 본인이 판단한다 뭐 이 얘기인 것 같네요. 네. 아직 후보와의 이 거취에 대한談판이 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저 워딩은 내가 사의를 먼저 표명한 바 없고 후보로부터 그 물러나달라라는 요청을 받은 바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후 시간에 김종인, 윤석열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그 심도 높은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그러면 이 선대위 총사퇴 이후에 어떻게 선대위를 꾸릴 거냐 이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 합의를 과정에서 윤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직도 물러나 주십시오 요청을 하면 이제 그걸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할 테고 뭐 그렇지 않는다라면 뭐 조금 이 당내 갈등이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저게 지금 충돌하는 거거든요. 이양수 대변인은 분명히 총괄선대위원장 포함,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포함해서 전원 사의 표명을 했다라고 조금 전에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 채널의 정치부 취재진이 김종인 위원장과 취재를 좀 해본 결과 사의 표명은 없었다.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유지할지 여부는 내가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부를 떠나서
저희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이 얘기를 중계방송식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총괄선대위원장과 대선 후보 자체가 지금 연락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양측 간에 조금의 어떤 갈등 관계가 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후의 상황들 쭉 보면.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아마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사실은 이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에 사실은 총괄선대위원장 어렵게 수락을 했고, 자, 그런데 지금 문제 상황이 생겼는데, 만약 본인까지 빠져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기분 같아서는 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장난감 뭐 다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면 쉽겠지만, 이 선거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또 내일부터 뭔가 상황이 진행이 돼야 되고 사람이 꾸려야 되고 하는데, 만약 이 상황에서 총괄선대위원장까지 자리를 없애버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해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또 새롭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그러면 뭐 한 몇 주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내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선대위가 다 해체돼 버리면 집에 다 가버리면 누가 합니까? 당사 다 비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판단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그 내가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 이제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일단 기분 같아서는 다 이제 다 사퇴시켜라라고 하지만 사실 윤 후보도 딱히 대안이 없어요, 솔직히. 그럼 내일부터 누구하고 손잡고 할 겁니까? 이미 캠프 다 해체해버렸고 이미 다들 사퇴해버렸는데 그럼 내일부터 당장 메시지를 누가 될 겁니까? 내일부터 누구하고 만날 겁니까? 공약은 누가 어떻게 할 알겠습니다. 겁니까? 예. 그런 문제가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마지막 속보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본인 직을 내려놓은 적이 없다. 내가 판단한다라고 했고, 국민의힘 이양수 대변인은 분명히 총괄선대위원장 포함해서 모든 선대 직책이 다 사퇴하기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들어오는 속보 있으면 저희가 다음 주제 중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 첫 번째, 두 번째 이슈 훌쩍 넘겼는데요. 다음 주제 민주당 얘기도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다음 주제 이제 바로 넘어갑니다.